작년만 해도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포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6.37까지 떨어지면서 달러당 5위안대까지 내려가는 초강 위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안화 환율 강세에 숨겨진 중국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G2 갈등이 표출되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보복 관세에 환율로 맞대응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5월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의 단절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의 장기화, 미국의 무역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의 쌍순환을 추진했어요. 국내 순환의 경우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줄곧 유지해온 수출 주도형 체제 대신 인구 14억 명의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로 중국 사람들 돈을 쓰게 하는 소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국제순환에서는 첨단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력 향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미국이 금융 허브인 홍콩에 부여했던 비자와 관세 특혜 철폐를 거론하고 나서자 중국은 환율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7.1293위안으로 고시했어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이후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위안화가 연초부터 강세로 돌아서더니 요즘에는 심리적 저지선이라 여겨진 달러당 6.5위안보다 낮은 6.368일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경우 달러당 5위안대 시대, 즉 초강 위안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중국 위안화 가치는 코로나 팬데믹에 강타당한 선진국의 경제활동이 마비된 사이 중국이 먼저 코로나에서 빠져나오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통화도 강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시중에 풀어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도 위안화의 상대적 강세를 유발했어요. 달러 약세와 별개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자산을 많이 사들인 것도 위안화의 몸값을 높였죠. 비교적 높은 금리를 노린 외국인 투자금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홍콩 보안법 사태로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우려되자 중국 지도부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규제까지 완화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중국 본토 채권을 외국인이 쉽게 살 수 있게 한 이른바 채권통 등을 더 완화하며 시장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를 비교해보면 중국 금리는 연 3.2%, 미국은 연 0.9%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호주가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미국에 발맞춰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대중견제의 선봉에 섰었죠. 그러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 보복을 했듯이 지난해부터 중국과 호주 간 외교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은 석탄과 포도주 등 다양한 호주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습니다. 호주에 무역 보복을 가한 것이죠. 다만 호주에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한 번도 철광석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핵심인 철강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죠.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 수입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최근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철광석 가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 영향으로 톤당 $80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상황이 달라졌죠. 더구나 올해 미국 등 주요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채비를 하면서 철강 수요는 급증했어요. 지난 5월 철광석 가격은 톤당 230달러를 돌파하면서 10년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 19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수요 감소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던 철강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경기 회복세로 부랴부랴 사재기에 나섰죠. 호주와의 정치적 긴장으로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중국 철강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선 탓도 큽니다. 호주는 2018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먼저 화웨이 제재를 했던 국가입니다. 특히 호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철광석 생산국이 됐습니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던 브라질은 2015년 11월 철광산 사마르코 댐 붕괴 사건 이후로 생산량이 급감했어요. 여기에 코로나19가 남미 전역을 핥히고 가면서 철광석 생산량은 더욱 줄었죠. 중국이 철광석을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던 인도는 현재 산업용 산소를 의료용으로 쓸 정도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중국이 철광석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5, 6년 내에는 호주산 철광석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죠. 결국 중국이 호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철광석 수입 중단뿐인데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 생산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중국은 근래 철강 생산에 탄소 규제나 환경 규제를 가하며 합병과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 철강 공급 과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견 기업을 쳐내고 소수의 대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 정부의 통제와 체급을 키우려는 것이죠. 중국의 속내는 체급이 커진 조강업체로 하여금 호주를 상대로 한 정치적 보복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 능력은 세계 60%를 차지합니다. 또한 중국이 수입하는 철광석의 60%가 호주산이고 호주가 수출하는 철광석의 80%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가격 방어로 최고가 대비 20%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0년 내 역사적 고점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연일 투기 세력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호주의 마찰이 나비 효과로 전 세계 철강 공급 과잉 해소로 철강주는 당분간 상승 지속이 예상됩니다. 이상 위안화 강세에 숨겨진 중국의 딜레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